안녕하십니까, 김성심 이사드립니다. 제가 말을 좀 너무 빨라요. 그리고 너무 떨려가지고 어떻게 얘기하는지도 모를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세요. 왜냐하면 항상 이런 무대에 쓴 거는 한 번도 이렇게 서보질 않았어요. 그러나 애터미를 만나서 이렇게 제가 돈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올라와야 주셔야 되겠죠?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죠? 그러니까 이해하세요? 저는 서두에 항상 꿈을 얘기해요. 꿈. 여러분 꿈 꿔보셨어요? 어렸을 때 꿈은 다 꾸었죠? 근데 제가 이 사업을 하시면서 미팅을 할 때 사장님 어렸을 때 꿈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거의 90%가 깜짝 놀래요. 내 꿈이 무엇이었나? 정말 그 깜짝깜짝 놀라는 그 모습들을 볼 수가 있더라고요. 정말 어렸을 때 꿈은 다 있어요. 다 있지만 결혼해서 아이를 가리키고 신랑 뒷바라지 하면서 내 꿈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신랑은 어떻게 돼요? 남편들은 처자식 먹여 살리느냐고 자기의 꿈이 어디론가 사라져버리잖아요. 저는 김성심의 꿈은 뭐냐면 나는 여왕처럼 살고 싶어 하는 꿈을 꿨어요. 어떻게 해요? 대부분의 0세부터 30세까지는 준비를 한다죠. 회장님이 항상 말씀하시죠. 석세스에서. 그리고 30세부터 60세까지는 일을 한대요. 저 역시도 30세부터 60세까지 인생 목표를 55세까지만 일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노후를 90세까지 있는데 이 노후를 내가 여왕처럼 보낼 것이야 라는 꿈을 꾸고 살았어요. 그리고 나서 30세에 이 내가 준비할 시기에 내가 공부를 많이 배웠어야 되는데 부모님이 시대의 흐름을 모르고 저를 가르치질 않는 거예요. 저는 창피하지만 창피하지 않아요. 저는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처럼 절대 살고 싶지 않아 라고 외쳤어요. 마음속으로. 내가 홀로서기 하면서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나는 60세의 노후에는 여왕처럼 살 거야 라고 꿈을 했어. 어떻게 여왕처럼? 요새는 왕자에서 태어나가지고 자식이 왕이 아니잖아요. 돈만 있으면 여왕처럼 살 수 있는, 누리고 살 수 있는 그런 도구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한 2,000평에다가 정말 차도 내가 운전하지 않고 김기사 차 대기 시켜. 이렇게 우아한 삶을 저는 살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열심히 일만 하면 잘 살 줄 알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어요. 남 놀러 갈 때 놀러 가지 않고 남 잠잘 때 잠자지 않는 노래방 아줌마였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나를 뒤돌아 딱 보니까 50세 내 인생을 뒤돌아 보니 그저 무수리처럼 살 수밖에 없는 내 위치를 봤을 때 깜짝 놀랐어요. 뭐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을 했는데 내가 왜 아직도 무수리처럼 살아야 돼? 그러면 1%의 부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부자가 된 거야? 하면서 고민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1%의 부자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셨어요? 저는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지만 그걸 너무너무 욕망에 가졌어요. 이 여왕처럼 살 수 있는 그 도구가 없을까라고. 그런데 아무리 둘러봐도요, 내가 1%의 부자가 될 수 있는 도구가 없더란 얘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톰미라는 화장품이 천사의 날개를 딱 하면서 노래방 아줌마한테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화장품을 쓰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왜요? 제가 여왕처럼 살 수 있는 꿈이 있기 때문에 옷은 싸구려 옷을 사 입었어요. 정말. 그런데 이 화장품은 어떻게 해요? 피부를 가꿔야 되기 때문에 비싼 화장품, 명품 화장품만 아주 쳐발랐어요. 왜? 내 꿈이 여왕처럼 살 수 있는 꿈이었기 때문에. 내가 20년 50세에 정말 잘 살아가지고 예쁜 옷을 입으면 얼굴이 쪼글쪼글해지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아우 저 여왕님 얼굴이 왜 졌다래 하고 손가락질 받잖아요. 그래가지고 얼굴을 계속 가꾼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노래방 아줌마 같은 내 모습을 보니 우울증이 빠지기 시작한 거야. 그런데 나한테 행운이 온 거야. 아톰미 화장품을 바르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보습이라든가 사용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뛰어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 생각이 이랬어요. 어머, 도대체 이렇게 좋은 물건 이렇게 싼 가격에 판다면 여기에는 무엇인가 있겠구나 하면서 석세스 세미나 사장님들처럼 이런 자리에 앉아서 박한길 회장님의 강의를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망치로 딱 맞는 그런 충격을 제가 받았어요. 왜 망치를 때리는 충격을 받았느냐면 나는 아버지처럼 절대 살고 싶지 않아. 왜? 아버지가 그전에 내가 어렸을 때는 사람이 나오면
서울로 보내고 망아지를 낳으면 제주도로 가는 속담이 있었어요. 그때는 배워야지만 내가 잘 살 수 있는 그 도구가 나한테 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 부모님이 그 시대를 앞서가지 못하니까 양반김씨 집안에 태어났다고 여자는 자고로 집안에서 예쁘게 자라서 시집가면 그만이라고 땡 하고서 가르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 너 어떻게 해? 나는. 그래서 아버지처럼 절대 살고 싶잖아 라고 외쳤는데 나도 역시 아버지처럼 살고 있더란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왜 시대의 흐름을 모르고 살았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 인생을 한번 되돌아가 봤어요. 여러분 어떤 인생을 들고 샀는지 여러분도 한번 인생을 한번 되돌아가 보세요. 내가 시대를 발맞춰서 간 사람인가 아니면 뒤떨어진 인생을 살았는가 한번 지금 당장 한번 뒤돌아가 보세요. 저도 그때 당시에 그 자리에서 앉아서 내 인생을 한번 뒤돌아가 봤어요. 그랬더니 이따만한 모토로라 휴대폰 나왔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저는요 깜짝 놀랐어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돈만 모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뭐야 그거 낭비 아니야? 집 전화가 있는데 무슨 전화기기가 필요 있어? 이런 생각